오늘의 보험 핫이슈 두 번째는요. 2대 질환 꼼꼼 보장입니다. 뇌와 심장 관련해서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든든한 보험 마련하실 수 있겠죠? 자, 궁금하신 분들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는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요 담보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요새는 좀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네. 예전에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은 2대 질환이 거의 없거나 암 진단 위주였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아닌 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이런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뇌혈관이나 허혈성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가입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오. 또 어린이 보험 20세 이전에 가입해야 되는 건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한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용하시면 좋고 워낙에 뭐 많은 그 광고를 통해서 뇌혈관, 허혈성 좋다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지만 네네네. 뭐 좋기는 한데 과연 우리 아이한테 저게 필요해?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증권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우리 아이가 자녀가 만약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걸 아실 텐데 네. 이럴 때 뇌혈관, 허혈성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제 수술비 통계를 보게 되면 네. 수술비 기준으로 상위 1, 2, 3위 자체가 전부 다 심장 뇌혈관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수술비가 점점 진료비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와.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만 갖고 계신 경우에는 나중에 수술을 했을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술비 보장을 준비를 함으로써 이런 나중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금액까지 네. 내가 보상을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전부 다 혈관 질환이죠. 네. 자, 자녀분들 지금 증권에 혹시나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담보가 있으신 분들 자, 가까이 와서 들어주시고요. 네. 자, 혹시나 내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분들 고혈압, 당뇨는 또 혈관 질환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유전이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까이 와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PD님 저희 넷 한번 잡아주십시오. 피디님까지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자, 네. 저희 넷 중에 네. 혈관 질환이 발병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 하나, 둘, 셋. 어쩔 수 없이 보고 우리 계신 거죠? 죄송합니다. 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이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면 옆 사람이 시끄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인 건. 자, 비만이 항상 만병의 근원입니다. 네. 자, 자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증권에 담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까이 와주시고 가수 김장훈 씨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와 같다면, 나와 같다면 이런 게 있죠. 네, 저처럼 유난이신 분들도 한 발짝 다가와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방송을 15년 하면서 이렇게 패널 분께서 PD님께 우리 포샷 잡아주십시오 이런 적은 정말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정석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 심장과 관련한 질환은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수술비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적어도 청소년기를 넘기기 전에 이 2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재원 전문가님, 어떤 부분도 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뇌 보장 범위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시청자분님들 워낙 많이 아실 거예요. CI 보험 안에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진단비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중대한 뇌졸중, 그냥 뇌졸중도 아니고 앞에 중대한이 붙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겠느냐? 뇌졸중이기는 하지만 후유장의 25%를 동반했을 때 신경학적 결손이 있을 때만 주겠다라기 때문에 네. 받을 확률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뇌혈관 질환 전체 보장 범위를 보면 일단 뇌출혈 진단비 9.2%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 뇌졸중이 66%인데 네. 사실은
뭐 우리 혈관이 막히다가 결국엔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 생기는데 그게 네. 바로 뇌혈관 질환의 범위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때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보장을 가져가야 내가 걱정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저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 맨 밑에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 기타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가 열공성 뇌경색증이라는 진단비가 있는데요. 오. 우리 일반적으로 가입자분들은 뇌경색증이거든요. 네, 그러면 뇌졸중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계실 그렇죠. 겁니다. 뇌경색이니까. 네. 하지만 열공성 뇌경색증은 뇌졸중 진단비가 있으면 반드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장의 범위를 크게 가져가셔야 안전하게 모든 보장을 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네, 심장 부분도 네. 조금 이제 보셔야 될 텐데 네. 저희가 보험을 처음에 가입할 때 왜 가입하나요? 보상을 받으려고 네, 하겠죠. 나중에 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데 네. 나중에 진단을 받아서 진짜로 청구를 했을 때 보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런 범위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심장 부분에서는 일단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네. 10.2% 확률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장이 다 되어 있어라고 하십니다. 네, 네. 근데 그 흔한 이제 심장 질환 중에 가장 흔한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담보 갖고 있을 경우에 보상이 안 나가겠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말을 하면 90% 확률로 보상이 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CI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딱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네, 네. 급성심근경색증도 진단을 받기가 확률이 조금 되게 낮지만 네. 그 중에서도 심전도와 효소 변화가 추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조건이 다 부과가 돼야만 이런 보상이 나가는 건데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도 보상이 나가던데요. 네, 맞아요. 네. 후기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그 작성자를 한번 보세요. 아. 보통 작성자가 손해사정사가 올린 글이 좀 많습니다. 아. 네. 그 즉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나중에 아픈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네. 싸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뇌혈관 범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심장 범위 네. 이런 부분을 꼭 잘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적어도 싸우지는 않고 잘 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험증권 보시고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CI 보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보험증권 찍어서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CI 보험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지만요. 주 목적이 사망 보장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은 재고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정숙 전문가님, 실제로 이 2대 진단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예, 제가 예시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우리 자녀분들이 기존에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뇌랑 심장 2대 진단비를 더 추가로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상해라든지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 장애 네. 이런 것도 기본 계약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대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 이렇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인이라 하면 네. 30세 이상 성인이면 2천만 원 가입은 어려우시고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그래서 성인분이 나는 그걸로 좀 부족해라고 네. 하시는 분이 특정이라고 글씨가 써 있는 특정 뇌혈관 질환 혹은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을 하시는데 네. 이 담보는 각각 보험사마다 500만 원 한도고요. 네.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담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꼭 준비하셔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는 네. 부정맥이나 빈맥 같은
그런 질환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술비를 항상 추가로 하시고 네. 마지막 항상 끝판왕이죠. 질병휴의장에 네. 3% 이상은 꼭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보험을 조금 더 보장을 한도를 네. 높였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대 질환 진단비 관련해서 이렇게 설계 예시를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그 6번, 7번에 있던 거 있잖아요. 특정자가 앞에 붙었습니다. 특정 뇌혈관 질환 그리고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 이게 확실히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가님? 먼저 특정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네. 뇌졸중 진단비보다는 범위가 넓고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보다는 범위가 낮은 한정된 특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네. 한정된 뇌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보다는 만약에 나이가 많은 분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하시려고 한다면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말 그대로 한정된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다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장이 작다. 아니면 추가로 더 가입하거나 보장 항도가 너무 적을 때 함께 네. 준비하면 좋을 보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환 중에서 뇌혈관 질환에 I68, I67이 네. 대부분 우리 뇌혈관 질환의 거의 30% 이상의 진단이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저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가장 넓은 부분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우선이라는 거 잊지 네. 않으셔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분이 저게 뭔지 사실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심장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네.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고 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는 범위가 조금 적습니다. 네, 일단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특정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네. 그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네. 가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랑 네.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1순위고요. 네. 근데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거나 뭐 병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이 못하는 경우에 네. 나중에 혈관을 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네. 좀 보완적인 부분으로 특정 허혈성이나 특정 뇌혈관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상 범위를 보시면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반적으로 협심증이 보상이 안 나가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보완이 된 게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 네. I20부터 네. I24까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더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이 안 되더라도 특정해서 가입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6번, 네. 7번에 보시면 6번, 7번 특정일 이제 네. 4번, 5번에 대한 보완 부분으로 더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지금 당장 가입이 많이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지 네. 마시고요. 이런 부분으로도 또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특정자가 들어간 좀 중간 정도 범위의 특약들이 생겨났는데 유병자분들 그리고 조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재원 전문가님, 요 2대 질환 관련해서 준비할 때 꼭 요거에는 집중해라 하는 포인트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린이 보험이든 성인 보험이든 네. 가입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0세까지 완벽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2대 질환은 보장 범위를 가장 넓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 네. 그게 정답이고요. 어. 거기에 추가로 진단비 같은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혈관 같은 경우는 막히면 반복해서 혹시라도 혈관 용해제를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안 되면 수술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진단비 보장 넓게 가져가고 거기에 수술비까지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좀 현명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특정 질병, 특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네. 어떠한 한 질병만을 꼭 집어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담보였어요.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이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특정 뇌혈관 질환은 위의 담보들을 좀 보완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게 네. 메인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자 오늘의 꿀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심부전증, 그리고 부정맥, 빈맥, 뭐 심방세동 이런 이제 질환들을 보장을 해주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넓은 보장의 심혈관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나면 후유 장애를 남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질병 후유 장애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나중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요 이대 질환 진단비는 정말 중요한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적어도 청소년기를 넘기기 전에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정석 전문가님, 사실 이렇게 범위가 좀 넓은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조금 양보해서 요 특정자가 들어가도 건강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보험사는 제가 뭐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사는 손해 보는 집단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보장을 낮췄습니다. 왜? 이분들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으신 이런 유병자분들, 그리고 자, 나와 같다면 저처럼 비만이신 분들은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 분들 같이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보장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요 이대 질환 관련해서는 발병률이 높고 정말 높아지고 있으니까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핫이슈 이대 질환 꼼꼼 보장이었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핫이슈 두 번째는 이대 질환 꼼꼼 보장이었습니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담보로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앞에 이 특정자가 붙은 새로운 담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정맥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대 진단을 받으시면 후유장애가 남기 마련이죠.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특약을 꼭 준비하시고요. 발병 위험이 더 높은 이 유병자분들도 준비 가능하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이대 질환 이렇게 적어서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